로봇의 흐름은 예. 단기적으로 시세를 많이 냈죠. 예. 그런데 시간차를 두고 아주 강한 시세의 분출이 또 한 번 남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로봇 기업들이 대부분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실적이 당연히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로보티즈는 올해 1분기부터 흑자가 났습니다. 매출 측면에서 한 4,5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익 자체도 크진 않죠. 하지만 이익이 나오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패턴이 앞으로의 진행 방향이지 않을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로봇 이야기 하겠습니다. KR리서치 김대준 대표님과 말씀을 이어갑니다. 로봇. 요즘 뭐든 간에 사실 또 AI야 그죠? 네. 엮여야 그죠?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반도체 말할 거 없고 무슨 전력 말할 거 없고 그죠? 2차 전지도 AI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ES 다 엮여야 되는 거고. 국내 로봇 기업들이 최근에 흐름들이 좋았는데요. 로봇도 그와 관련이 있습니까? 로봇의 흐름은 예. 단기적으로 시세를 많이 냈죠. 예. 그런데 시간차를 두고 아주 강한 시세의 분출이 또 한 번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최근에 로보티즈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그 전에 사실은 로봇의 대장주는 주지의 사실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였잖아요, 그죠? 네. 그랬는데 마치 로봇주의 삼성전자 같은 게 레인보우였는데 이번에 로보티즈가 그렇게 주도하면서 거의 10배가의 상승을 나타냈는데 그러면 최근에 일단 로봇주의 상승 배경은 뭔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22년도에도 로봇주가 움직였어요. 예. 이때는 가전용 로봇, 로보로보 같은 종목들이 이때 거의 10배까지는 아니지만 7, 8배 주가 움직임이 나타났어요. 로봇 청소기 이런 거 네, 그죠? 맞습니다. 태동기였죠. 그렇죠. 그리고 23년, 24년도에는 말씀하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이 네. 대기업이 투자한 로봇 기업들이 주가가 셌었습니다. 그렇죠. 네. 두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고요. 대기업들에서 투자하고 있다라고 그렇죠. 하는 종목들은 주가 셌습니다. 네. 그리고 25년으로 넘어와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냐면 지능형 로봇 AI가 연동된 로봇들이 강했고요. 여기에 클로봇 같은 종목들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로보티즈의 10배가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한 17,000원, 15,000원 부근에서 20만 원까지 왔기 때문에 한 10배 올랐죠. 올라간 기본적인 배경은 로봇 기업들이 대부분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실적이 당연히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투자를 진행하고 연구 개발을 통해서 미래의 생산성 있는 가치를 구현하겠다라는 게 성장주의고 그렇죠. 그 대표적인 업종이 로봇주의거든요. 근데 로보티즈는 올해 1분기부터 흑자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장주인데 미래 가치형의 내용인데 이게 흑자로 유일한 흑자 기업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도 그렇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렇고요. 대다수의 로봇 기업이 안 나오죠, 사실. 그죠? 다 마이너스입니다. 거의 그러니까 100%는 아닐지언정 거의 다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매출도 크지가 않아요. 큰 주식이라는 레인보우도 매출이 1년에 한 300억 정도 될 겁니다. 두산도 한 4,500억 될 거고요. 로보티즈도 솔직히 매출 측면에서 한 4,5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익 자체도 크지는 않죠. 하지만 이익이 나오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 패턴이 앞으로의 진행 방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초기에 최근에 노란봉 특법 이런 것 때문에 주목을 좀 받았잖아요, 그죠? 네. 결국 이제 인력에 대한 수요 이런 것 때문에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노란봉 특법 시행되고 조금 과다한데 그것 때문에 사실 이렇게 오른 건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죠? 네. 전반적인 그 기대감, 자동화 AI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또 일부 숫자가 나오는 이런 쪽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반도체나 2차 전지 쪽이 오히려 더 훨씬 시장의 분위기가 좋아 보이는데 조금 이제 사이클상 그죠? 네. 쉬어갈 자리라고 하셨는데 로봇은 아까 모두에 말씀하시기를 상당히 좀 기대해 볼 만한 룸이 남아 있다고 얘기를 하셔서 맞습니다. 네, 그 근거가 또 궁금하네요. 한 차례의 시세 상승이 만들어졌고요. 이제 조정 단계에서의 현재 가격 진행이 되어지고 있어요. 근데 조정 이후의 상황이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앞서 우리 반도체 방송 시간에 엔저 그리고 일본의 자금 완화 정책
재정 정책에서 자금을 푸는 정책 이런 부분에서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서 반도체 네. 종목에 대한 부분 조정의 가능성의 이유로의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비슷한 시기에서의 흐름이 23년도였거든요. 2023년도에 일본의 총재 그 중앙은행 총재가 바뀌면서 통화 완화 정책을 시행을 하면서 엔저가 현상이 진행이 되었고 국내 주식시장이 이때 외국인 투자자들이 관망 또는 매도를 하면서 시장 자체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정체된 흐름이었습니다. 네. 일본 시장은 굉장히 좋았던 반면에 이때 시장에서의 색깔은 성장주에서 2차 전지가 23년도에 굉장히 강했습니다. 개인의 매수에 기반한 흐름이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제가 말씀드린 엔저와 달러의 상승 흐름이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개인의 매수에 의해서 시장이 주도형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이 개인형 주도 섹터에서의 흐름이 나타날 때 성장주 내에서 하나의 강한 업종이 나타난다고 본다면 성장주라고 한다면 우리가 대표 바이오 들어가죠. 바이오, 2차 전지, IT 플랫폼, 네카오 플러스 게임 엔터입니다. 그리고 로봇입니다. 여기서 찾으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2차 전지는 앞서 잠깐 실적이 기반된 현상에서의 데이터가 앞으로 충족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IT 플랫폼 네카오 플러스 게임 엔터는 물론 단기 상승에서의 흐름이 나타나겠지만 주도형으로 시세를 끌고 가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측면. 바이오 같은 경우도 4대장의 주가가 지금 알테오젠 50만을 비롯해서 대부분 가격차가 일정 부분 진행된 상태에서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강한 시세의 폭발력을 만들어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로봇은 앞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주가가 크게 오르지 않았어요. 상승 이후의 조정 그리고 최근에 좀 반등 주고 있는 현상입니다. 뭐 로보티즈라든가 클린봇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현상을 나타났지만 로봇주에서 기존의 대표주라고 볼 수 있는 레인보우를 비롯해서 두산, 뭐 엔젤 등등등등의 큰 주식의 로봇주들이 먼저 시세를 끌고 가고 후발주로의 부품주들이 따라가는 로봇주가 큰 시세 현상에서의 모습을 앞으로 시장에서 만들어낼 가능성이 제일 크다라고 해서 로봇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렇죠. 네. 지금 뭐 예탁금이 이제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죠? 네, 80조 넘어갔고 하루에 1조 2조씩 늘어나더라고요, 그죠? 네, 시장에 돈 많습니다. 그 이제 개인들이 들어오게 되면 물론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좋아할 수 있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개인들이 하드 캐리하면서 20만 원, 100만 원 끌어넣기는 어렵다, 그죠? 그러면 이제 개인들이 선호하는 업종으로 돈이 몰릴 텐데 그 가운데 하나가 로봇일 수 있다는 얘기를 하셔서 수긍이 갑니다. 그러면 로봇도 종목이 어려워요, 좀. 예를 들면 그죠? 네. 뭐 반도체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쉬운 편인데 소부장은 좀 어렵고 그죠? 맞습니다. 굉장히 다양하고 섹터도. 로봇은 뭐 섹터가 많아서라기보다도 이걸 뭐 어떻게 해야지 좀 정리가 좀 안 된다 그러나 그죠? 그다음에 그 중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박다박 숫자가 나오고 이런 데가 많지 않고 다 좀 연간한 기업들은 매출이나 시총이 또 고물고물하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요. 뭐 그럼 관심 종목 좀 알려주세요. 제가 관심 가지고 있는 종목은 로봇주에서 삼성전자라고 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고요. 네. 근데 우리는 삼성전자 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소부장을 살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소부장을 산다라고 예. 탄력도로의 판단을 해보게 된다면 저는 하이젠 RM에 대해서 관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이젠 RMN 발음이 어렵다. 네. 이 회사의 대표이사께서는 이제 그 LG 모터스에 계시다가 모터 사업부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이제 그 관절 부분 액추에이터라고 많이 얘기하죠. 액추에이터와 관련한 특화된 기업이고요. 제가 앞서서 로봇주에 대한 전반의 흐름을 말씀드리면서 레인보우도 매출이 3,400억밖에 안 된다. 두산도 4,500억밖에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이젠 같은 경우는 매출이 한 800억 정도 나옵니다. 물건이 많이 팔린다는 얘기죠. 부품 주제에서. 그리고 이제 숫자, 실적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적자는 적자예요. 한 자릿수 적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연간 단위에서 뭐 5억, 7억 이 정도 연간 단위로 적자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내년도 또는 올 하반기에는 이게 플러스로 돌아설 가능성이 아주 큰 종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봇주에서 소부장이라고 판단되는 종목으로 접근을 해보게 된다면 삼성전자 안 사고 소부장을 한다면 저는 하이젠 RM 같은 종목에 대해서는 뭐 주가도 일정 부분 올랐습니다.
하지만 전체 큰 맥락점에서의 판단을 해보게 된다면 중간 단계에서의 흐름이다라고 해서 관심 종목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아까 하이젠 RNM 왜 버벅거렸냐면 사실은 상장된 지가 아주 오래된 기업은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최근에 그런데 뭐 그리 또 최근에 상장한 것도 2024년에 작년에 상장한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작년 한 여름쯤 한 것 같은데 로봇이 이제 별로 관심이 없었으니까 하이젠 RNM 하고요. 한 종목만 얘기하고 끝나긴 또 좀 섭섭하잖아요. 로봇 없으면 안 해요. 없으면 안 해요. 네네네. 삼성전자와 네. 소부장, 네. 레인보우와 하이젠 RM 정도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럼 하이젠 RNM은 아까 말씀하신 게 그 분야가 약간 그 액추에이터, 그러니까 모터에 특화된 사업을 하고 있고요. 네. LG 모터스에 있던 분이 그 사업부를 가져와서 우리가 엘리베이터 하면 오티스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티스의 핵심 부품 그 사업부를 가져와서 합쳐서 만든 회사거든요. 네, 그래서 모터,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로봇에서 중요하다라고 한 80개 정도가 들어가는 부분, 관절의 이 모터 부분에 옛날에 좀 SPG 그런 거 얘기하지 않았나? 그런 쪽으로? 비슷한, 그러니까 거의 같은 업종입니다. 근데 네. 하이젠 RM은 좀 더 특화된 형태로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모터와 관련, 액추에이터와 관련된 특화 기업이다, 로봇에 대해서. 네, 하이젠 RNM이었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이제 행복한 고민 그러나 괴로운 고민이 반도체에 너무 쏠리면서 그죠? 네. 반도체 없는 사람들이 괴로운 장이었다. 근데 지금 다행히 주변으로 확산이 되고 있고 로봇도 그 가운데 하나로 기대할 수 있는 업종이긴 하나 모든 거 다 팔고 로봇으로 가기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로봇 투자를 한다고 하면 전체 비중 중에서 그죠. 네. 저는 그러니까 반도체를 위시한 대형주가 50% 가져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시점마다 종목은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리고 성장 섹터가 30% 가져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장 섹터 내에서는 로봇이 일부 포지션을 차지할 수도 있고 바이오가 차지할 수도 있고 종목에 다르겠죠. 그리고 그 개별 선호주가 한 20%로 개별주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5, 3, 2인데 그럼 로봇주에 대해서 얼마 정도의 투자를 해야 되느냐? 30% 내에서 나는 공격적이다. 그러면 로봇으로 50%. 다 실어버리면 되는 거고요. 네, 따로 그렇죠. 네, 나는 조금은 안정 성향의 바이오와 로봇을 같이 양수겸장으로 가져가겠다. 그럼 15%가 될 거고. 그렇죠. 네. 최대 10% 이상은 가져가는 전략으로 대응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예, 로봇도 그러니까요. 뭐 로봇 별로 관심 안 가졌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투자자들이 꿈꾸는 게 10배거잖아요, 그죠? 네, 10배 상승을 꿈꾸는데 예전에 예를 들면 뭐 이 의료 AI 할 때 루닛 그죠? 그런 종목 그죠? 쫙 10배 상승 나오는 거고 그죠? 우리가 4차 산업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4차 산업인데 실제적으로 4차 산업 실체가 뭔지 정확히 말씀하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4차 산업은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자율주행, 그다음 통신입니다. 이게 한꺼번에 다 포함된 게 로봇입니다. 그래서 테슬라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로봇 산업에 진출하는 게 4차 산업의 결정판이기 때문에 로봇 산업에 진출한다고 보고요. 조금 시기는 빠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점차 무르익어가는 과정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질문을 더 할까 말까. 생각난 게 있으니까 하나만 더 하죠. 지금 말씀하셔서 끝내려고 그랬는데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제 로봇이 빠질 수 없다는 건데 항상 그럴 때 근데 우리 로봇 기업 가운데 미안한 말이지만 두산 로보틱스부터 레인보우 로보틱스 포함한다고 해도 이게 글로벌 경쟁력이 있느냐. 그죠? 내수용 아니냐. 이런 질문을 정확하십니다. 한다면 우리나라 로봇 위상이나 현재 그 시장 그 마켓시어 정도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은 아직 생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로봇 부품과 관련된 포지션을 얘기하자면 일본의 위낙이라는 기업이 전체 시장에서 한 18% 20%를 차지합니다. 우리나라 1등 그 부품 기업은 HD 현대 로보틱스가 제일 큰 기업입니다. 상장 전이죠. 아마 상장 이슈가 진행되면 또 로봇에 대한 동기가 만드는 이게 전체 그 파이 글로벌리 파이가 한 3%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그러니까 중국이 원탑이고요. 중국 제외한 포지셔닝을 보면 우리나라 시장이 아직 그렇게 세계 시장에서 큰 규모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챌린지도 그러했지만 하나하나 확장해 가는 과정이겠죠. 염두에 두고 그렇죠. 네. 글로벌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그런 게 또 비중이 국내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야 사실은 뭐
국내 안에서의 그 상대적인 메리트 있으면 가는 거지, 그죠? 네. 로봇 이야기까지 KR 리서치 김대준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